안녕하세요. 솔로몬TV 손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좀 밝은색 정장을 입고 유튜브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좀 짙은 색만 하다가 조금 그렇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오늘 좀 산뜻하게 밝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지난주 주말에 후배 변호사랑 같이 저기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있는 마리오 아울렛 가가지고 네, 정장을 구매했습니다. 이런 산뜻한 분위기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영상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성형 부작용 정보보다는 이제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됐거든요. 인터뷰에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간지예요. 뉴스 리포트라는 월간지에 제가 인터뷰를 하게 돼서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 기자님께서 저희 사무실 오셔가지고 촬영도 하시고 인터뷰도 하시고 해서 네,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 네, 여기 제가 있습니다. 어색한 표정으로 웃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목은 성형 부작용 의료 분쟁 해결 돌파구 마련이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해 주셨고요. 여기 보면 저희 이제 유튜브 촬영했던 거 유튜브 일부 갈무리해서 스크린 캡처가 좀 들어가 있고, 또 제가 어색하게 책을 들고 있는 장면, 여러 가지 제가 의료 분쟁 소송이나 의료 소송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자님과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될 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좀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을 조금 집약적으로 이 인터뷰에서 준비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들어가면요. 프롤로그를 굉장히 잘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손영서 법률사무소 유신 대표 변호사라고 해가지고 기자님께서 처음 그 기사를 신체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대중적 방법으로 꼽히는 성형은 다양한 시술과 외과 수술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의료 관광산업 등의 외연 확장이 이루어졌고 뷰티 의료 분야는 매년 기록적인 성장이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 하지만 성형이 일반화됨에 따라서 부작용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 또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피해 환자들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을 입증해야 되는 그런 이중고를 겪고 있다. 법률사무소 유신 손영서 대표 변호사는 실제 많은 환자들이 법률 서비스의 문턱이 높아서 피해를 인내하고 그냥 감수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하며, 성형 부작용 분야의 의료 분쟁은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조언하였다. 이렇게 해서 프롤로그를 써주셨습니다. 제가 순서대로 제가 썼던 이야기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안내를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제목은 공감과 소통의 자세로 아픔을 나누는 변호사,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제가 로스쿨 1기거든요. 그래서 1기 출신이었고 그때 이제 굉장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로스쿨 제도에 대한 논의라든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일 로스쿨 도입 취지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들이 이제 변호사 많이 뽑아서 어려운 분들이 쉽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자. 그게 가장 큰 도입 취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렇게 수익료를 다운시켜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과 접근성을 좀 더 문턱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으니까 저는 약간 도입 취지에 맞게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 최대선,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서 인터뷰에 남겨주셨네요. 또 미혼모 단체, 탈북민 등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에게 무료 변론을 지원하고 많은 무료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 가지 봉사활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공익변호사로 임명돼서 마을 변호사 활동도 하고 있고, 또 각종 그 중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도 하고 있고, 경기 군포경찰서에서도 성폭력, 젠더폭력 피해자들 자문 변호사도 하고 있고, 다 이런 거 다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그 법무부 산하에 보호복지공단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은 이제 출소자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그런 공공기관이에요. 그곳과 MOU를 맺어가지고 제가 이제 곧 있으면 유촉장도 받으러 가는데요. 어쨌든 다양한
봉사활동을 사회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렇게 기사로 아름답게 잘 써주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봉사활동 많이 하고 어려운 분들 많이 돕는 거에 대해서 뭐 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랑 함께 일하는 제 직원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려요. 많은 월급, 많은 그런 리워드를 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 어려운 분들을 돕는데 굉장히 크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좀 느끼시고 자부심을 가져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네, 그 다음 목차는 소통 채널 열고 법률 서비스 확장 노력, 네, 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유튜브에 솔로몬 TV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여기 기사로 써주셨고요. 제가 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지, 여러분들한테 법률 서비스를 조금 더 가깝게 제공하고자 시작하고자 했던 저의 처음 마음을 여기 잘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최근에 있었던 잘 됐던 성공적으로 끌어냈던 그 케이스를 여기 인터뷰에 실어주셨고요. 또 이제 제가 중요한 말을 여기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얼마든지 뭐 변호사 도움을 받든 그렇지 않든 얼마든지 의료소송을 하셔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읽어드리면, 보편적인 인식과 달리 의료 분쟁에서 환자가 항상 절대적인 약자는 아닙니다. 재판부에서는, 의료전담 재판부에서는 우리의 의료사고의 특수성, 또 밀실성, 정보의 비대칭에 대해서 판사님이 잘 이해하고 있다. 이미 그거를 알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즉, 이 소송 자체가 처음부터 의사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 환자와 병원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십니다. 그래서 원고 측, 환자 측의 증명 책임을 완화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소송뿐만 아니라 그 소송 이전 단계에서 해결되는 건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소송에서 환자의 패소율이 높지는 않다, 그런 말씀을 기자님께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기자님도 좀 놀라시더라고요. 상당히 의외로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의료소송에서 환자의 승소율이 높다는 사실에 대해서 미처 몰랐던 사실이라면서 놀라워하셨었고요. 자,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네요. 제가 그런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환자분들이 입증 책임에 대한 부담감으로 소송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환자들이 좀 잘못 알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중요한 말을 하는 게 바로 제가 아주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무기 대등의 원칙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 서비스를 접근할 수 있는 그 접근성의 비대칭에 대해서 병원과 의사는 아주 변호사비 얼마 안 되거든요. 병원이랑 의사 입장에서는. 근데 환자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환자는 이길지도 질지도 모르는데 몇백만 원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점, 이런 점이 사실은 오히려 의료소송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네.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데 어려운 의료소송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좀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접근을 쉽게 하게 하기 위해서 변호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변호사 수임료를 낮추거나 아니면 무료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환자분들, 국민들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의료소송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런 국민들의 인식에서 법조계, 변호사들의 책임감도, 변호사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굉장히 크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또 그 외에도 환자분들께서 자신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상받으려면 한국소비자원이라든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사건을 맡겨서 절차를 진행해 보시는 것도 강력하게 조언 드린다. 그래서 꼭 상담 신청을 하시면 좋겠다. 피해 부작용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만으로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로는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을 마무리해서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제도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어요. 사회 제도 개선으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병원이 나 그 절차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 바로 각하해요.
환자들과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서 신청서를 내도 병원이 나 그거 하기 싫은데? 나 그 절차 너 환자 쪽이랑 하기 싫은데? 그냥 소송으로 해 라고 하면 바로 각하가 돼버립니다. 즉 절차 개시의 강제성, 구속력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말씀드렸던 게 보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의사도 일부러 환자한테 성형 부작용을 내는 의사는 없습니다. 정말 없겠죠. 그게 약간 교통사고랑 비슷합니다. 교통사고도 보행자한테 사고를 내고 싶어하는 운전자가 한 명도 없잖아요. 즉 그런데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특례법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교통사고를 내서 업무상 과실치상을 저지른 사람한테도 약간의 면책을 줍니다.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그런 것처럼 좀 고난이도의 수술, 고위험도의 수술에서는 보험을 강제해서 혹시나 실수가 생기거나 아니면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그냥 보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보험 절차에 보험 제도의 개선이 있으면 어떨까, 보험 강제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좀 더 의료인들의 인식이 변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설명 의무 위반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또 단순히 수술을 잘못한 거 말고도 설명 의무 위반이 얼마나 큰 불법행위인지에 대해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서는 선진화된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 각층의 노력이 합을 이루어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요. 저의 이 인터뷰 내용이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손 변호사가 말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이 기사를 마무리 지어줬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이제 사진도 여러 장 찍고 인터뷰도 장시간 해주셔가지고 우리 기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우리 뉴스 리포트에도 고마운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뉴스 리포트와 인터뷰를 했던 기사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그럼 제가 뉴스 리포트와 인터뷰했던 것을 여러분들께 소개했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아름다운 계절 또 4월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4월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너무 소중한 계절이니까요. 가족들과 함께, 연인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선거일에 저희 조카, 저 동생이 먼저 결혼을 해가지고 제 조카 100일 잔치였습니다. 신기하게 저희 조카랑 저랑 생일이 같아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예쁜데 더더욱 애착이 가고요. 그래서 조카 100일 잔치를 동생 집에서 하고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제 동생이 이제 군포시 사는데요. 경기 군포시. 근데 군포는 아직 벚꽃이 예쁘게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카와 가족들과 함께 군포에 있는 반월 호수를 좀 나들이를 잠깐 다녀왔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계절, 아름다운 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지난번처럼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마지막에 깔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교 이뤄 듣겠습니다. 소리 높여 변호하겠습니다. 솔로몬TV 손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에 날려 꽃이 지는 계절에 아직도 너의 손을 잡은 듯 그런 듯해. 그때는 아직 꽃이 아름다운 것 지금처럼 사무치게 알지 못했어.